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화면 공유를 통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뭐나 하면은, 음, 저는 표현을 하자면은 믿음이라는 회사의 내부 고발자가 이 세 가지의 영상을 올렸어요. 그 영상이 올라온 게, 다음에 보여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 오전에 제일 먼저 나왔는 게 요게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이 하이프링크를 해놓긴 했지만은 이게 육성으로 잘 안 들리시면은 KOK 정보 채널이라는 거를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어를 치시면은 요게 요 채널에서 세 가지의 그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그 몇 번, 그거를 글로 적어 가지고 좀 했었는데, 오늘은 이게 짧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실행을 좀 시켜볼게요. 시간이 26초짜리고 13초짜리고 뭐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두 번째 거요. 앞에 거는 누구의 육성인지 한번 들으셨고, 이게 그들 집단의 어, 상황이에요. 요게 1월 한 10, 제가 그때 진주에 어, 설명회를 갔다 올 때 오면서 제가 이 영상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16일 이전일 거예요. 그때쯤에 나왔고 여기도 한 게 있는데 일단 그거는 제가 여기서 뭐 송무식이라는 사람에 관해 가지고 첫 번째 육성의 소유자가 뭐 이쪽으로 밀치지 않은 그런 내용의 것이라 가지고 일단 넘어가고요. 두 번째 거는 이거는 제가 그 숨고라는 어, 곳에 그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이거는 1월 16일에 이런 카톡으로 제가 받았고요. 카톡으로 받았는데 제보를 받은 거지요. 여기 보면은 허재백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요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 AI 프로젝트 외주 문의가 들어왔는데 재백님에 대한 불건전한 문의가 들어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에 신고를 했습니다. 당사자께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톡 드립니다. 이분이 제 이름을 쳐봤대요. 그래서 알게 됐대요. 그리고 이런 그 내용은 조금 이따 크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음, 이 사람이면 대표인데요 라고 하니까 네, 프로필이 저렇게 나왔네요. 불건전한 의뢰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에 신고했습니다. 어떤 메신저로 온 건가요? 했을 때 순고라고 이렇게 나와 쭉 이제 뭐 이야기를 좀 나눠
나눈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뭐 여기 다 보여드리지는 않고, 자, 여기에서 그 첫 번째 거기에 첨부가 되어 왔던 내용이 이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프로필을 제가 이 사람한테 이분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전화 통화도 했다 그래서 그 전화를 저는 이 사람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전화번호를 입력을 메모리를 하니까 여기에 떠 있는 프로필 사진과 똑같은 게 카카오톡에서 또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다 캡처를 해놨어요. 내용이 어떤 거나 하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확대를 해보면은 유튜브 방송 결국 돈 때문에 하는 거야. 내 단톡방에 날 믿고 따르는 노인네들 후원금 더 뜯어내야 해. 거짓이어도 상관없어. 좀 더 자극적인 내용이 필요해요. 비대위방 폭파시켜야 그 사람들 나한테 후원금 내지. 블록체인 난 잘 몰라. 그냥 좀 영어 쓰고 하면 노인네들 다 내가 전문가인 줄 알아. 증거 그런 거 어디 있어? 없어. 그냥 희망과 기대를 주면 돈 더 많이 들어와. 난 콕해서 돈 벌었어. 피해자인 척 해야 해. 그래야 내가 살아. 요런 내용을 일단은 만들어 달라는 게 위에 두 개 그냥 음성 파일로만 출력해 주세요. 영상 말고요. 최대한 누가 봐도 허재백 말투가 느껴지게 작업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페이크 영상은 의뢰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이게 순고라는 그런 쪽에 여기에 뭐 앞에 뭐가 이제 또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제 글이 왔고 요 프로필의 사람 그다음에 제가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가지고 메모리를 해놨을 때 요 사람의 프로필이 카카오에 똑같은 게 100% 틀리지 않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이 저한테 제 카카오톡에 딱 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전에 한번 하려고 하다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은 그 미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게 경찰서 제가 한번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준 뭐 어떻게 보면 조언이 뭐 그렇게 돼서 안타깝지만 일단은 제가 포기를 했고 그런데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 이거를 오늘 내용은 한번 띄워야 되겠다. 왜 이야기가 이거를 하려고 했냐면은 저희 오픈 토론방에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 저보고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쭉 했어요.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다 피해자잖아요.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어, 이 이야기를 하면은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럴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일단은 사기라는 거는 사기의 시발점이 그러니까 사기 그 돈 거래가 오고 가는 당시에 피해자라는 사람이 돈을 지불을 하든지 그 피의자 측에서 돈을 수령을 하든지 그 상태에서
내가 그 돈을 받는 쪽에서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그 여건이 맞냐 안 맞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일단 그 당시에 돈을 돌려줄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분명히 부동산을 가지고 있든 뭔가 동산을 가지고 있든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갚을 능력이 있고 또는 약속을 한 거를 지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 그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그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를 가지고서 고의성을 가지고서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부동산도 짱짱하게 가지고 있고 일시적으로 돈이 모자라 가지고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또는 그 투자를 하는데 어, 그만큼 그 자금이 좀 모자라 가지고 그걸 이제 뭐 임시로 좀 빌려 가지고 사업을 이제 끌고 가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경우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 가지고 그 사업이 좀 안 좋아지거나 그다음에 상황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사기로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KOK에 스테이킹을 했다라고 하는데 스테이킹을 할 때 그 설명을 이전에 많이 드렸으니까 결국에 스테이킹을 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KOK든 비트든 이드든 태도로 했어요. 초창기에는 어 뭐 KOK를 그 해지를 하면은 KOK로 받는데 또는 보상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로 KOK로 받는데 거래소가 여러 군데 상장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래소를 이용을 해 가지고 KOK를 가지고서 현금화할 수 없을 때 비트나 이더로 교환을 해서 내줬죠. KOK를 가지고 있으면은 비트나 이더로 교환을 해서 내보내 줬다고요. 그런 시스템이 있었을 때까지 그 이후로 뭐 그때도 마찬가지로 KOK로 내주고 KOK를 비트나 이더로 가격만큼 맞춰 가지고 줬겠죠.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변호사나 그 수사기관이나 이쪽에서 고소자나 고발자가 설명을 그렇게 했냐 이거죠. 그냥 변호사나 경찰은 그 고소자나 고발자가 거기에 진술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만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 봐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갑에 내 교환 자산이 뭐 예를 들어서 5만 달러다. 나는 5만 달러가 내 원금이고 나는 5만 달러만 받으면 된다. 내 원금 회수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만 했다고 그러면은 보이는 거는 실제로 US 달러로 표시가 된 거 외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고발자나 고소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정보가 하나도 없는 경찰이라든가 그 사건을 수임을 한 변호사가 분명히 이거는 US 달러로 스테이킹을 했고 스테이킹 했는 거를 받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거를 찾는 데의 목적이고 그리고 얘들이 처음부터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다. 그리고 고의성이 있다라고 뭐 이렇게 이제 뭐 갖다 붙이기 해 가지고 할 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이제 기소를 했어요. 뭐 경찰 쪽에서 수사를 이제 마무리를 해서 검찰로 넘겼단 말이에요. 검찰도 그 내용만 듣고서 이게 요놈들이 시작을 할 때는 이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돈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기소를 하죠. 공판에 뜰까요? 가가지고 또 보니까
저쪽에서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만 봐도 15만 명이 해지를 했어요. 15만 명이 해지를 했는데 어느 누가 현금을 교환자선으로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데리고 가보시라고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은 상대 쪽에서 이렇게 변론을 하겠죠. 우리는 KOK를 제외한 어떤 것으로도 한 번도, 그러니까 현금으로 돌려준 적이 없다. 해지를 하더라도. 왜? 그거는 제가 스테이킹 하는 것과 해지를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결국에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비트이더 테더도 시장 가격으로 그냥 플랫폼 가격 그대로 적용해서 거기에 개수가 한 개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 지금 한 63,000달러다. 그러면은 한 개를 스테이킹을 했다 그러면은 63,000달러가 거기 표현이 돼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은 비트든 이트든 테드든 어떤 거든 간에 거래소의 가격은 언제나 플럭추에이션을 해요. 늘 변동을 해요. 그러면은 그때 넣을 때 한 개를 넣는데, 한 개를 넣을 때 63,000달러에 사가지고 넣었는데 63,000달러가 그때 가격, 거래소 시세니까 거기 63,000달러가 됐어요. 근데 이게 거래소의 가격이 지난 그 코로나 팬데믹부터 해가지고 뭐 쫙 떨어졌을 때 16,000달러가 15,000달러가 됐다. 15,000달러 밖에 안 돼요. 가격은 내려갔지만 실제로 거기에서는 내줄 때 KOK 외에 비트나 이더, USDT로는 내주지 않아요. 이게 스테이킹을 오로지 그냥 USDT 테드로만 했다 그러면은 그 가격이나 개수나 똑같아요. 왜?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그거는 현금을 갖다 잡아넣는 것과 똑같아요.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KOK 계속 이 가격은 계속 춤을 추고 있죠. 그런데 들어갈 때 개수로 들어갔고, 그거는 플랫폼 가격이라는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으로 들어가든 간에 내주는 거는 일단은 KOK로 개수로 내줬어요. 뭘 기준으로? 플랫폼 가격을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개수로 줘요. 초창기에는 그게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게 몇 군데 안 되고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거를 비트나 이더로 교환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내줬죠. KOK를 가져오면은 교환을 해줘요. 뭘로? 비트나 이더로. 그럼 그걸 가지고서 거래소로 내가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국내 거래소에는 KOK가 아예 없었고, 비트나 이더, USDT는 국내 거래소에서도 바로 현금화할 수 있어요. 내가 바로 내 국내 거래소에 있는 쪽으로 내 지갑에서 바로 보낼 수 있어요. 왜? 거기는 비트나 이더, 테드가 거래가 되고 있는 그 쪽이니까 언제든지 그냥 바로바로 현금화해 쓸 수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비트이더 테더로 해가지고 넣든 KOK로 스테이킹을 하든 다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들 주장대로 해가지고 그 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줄 수 있냐 없냐를 따지면은 내줄 수 있어요. 뭐 법으로 해가지고 사기로 그냥 어째 저째 해가지고 범죄 행위가 사기다. 그러면은 돌려줘라. 돌려주는데 뭘로 돌려주느냐? US 달러로 돌려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뭘로 해야 돼요? KOK로 내주면은 무죄가 되는 거죠. 왜? 내줄 수 있는 게 되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줄 수 있는 거는 똑같이 개수를 그대로 내줄 수 있어요. 지금은 더 쉽지요. 왜? 7달러로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내주니까. 이거는 사기라고 그렇게 접근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렇게 받아 가지고 우리는 받기는 받는데 원금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원금 회복이라는 것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해야 되느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정말 이거는 시스템도 그렇고 우리가 비트이드 테더도 스테이킹을 했는데 보관이 돼 있어야 되고 그거를 찾아 가지고 어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미 삥 땅을 처먹었을 거다. 제가 이미 본 것만 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거의 한 1/3 정도가 없어졌어요. 들어온 거 나간 거. 그런 걸 가지고서 우리는 일을 누가 했느냐? 재단이 했느냐? 고 나머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느 한 정말 계자식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권한도 없어요. 보관을 그러니까 운영을 하더라도 운영에 대한 부분과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업무를 위탁을 한 것과 이 스태깅이 되는 거를 이거를 보관을 하느냐 지 소유냐 이게 범죄자냐 아니냐 이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뭔가를 하기로 결정을 이렇게 한 공지를 했고 예고도 하고 다른 거 정말 눈꽃만큼만 이런 것만 하는 거죠. 뭐 등급 수익 없애고 후원 수익 없애고 그다음에 플랫폼 가격 조정하지 않고 무료 리퍼를 하나 시행하고 나머지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KOK 플레이에 콘텐츠 관련된 거 이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거기서 뭘 하기로 했어요? 콘텐츠 소싱 그다음에 여기에 소위 말하는 서비스를 그 그 양지로 하기 위해 가지고 해야 될 일 그거 하나 옛날에 지금 똑같아요. 그리고 쇼핑몰 사라졌지요.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그러니까 저희가 앱 속에는 있잖아요. 우리가 스테이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지갑에서 지갑으로 옮겨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갑으로 옮기기 위해서 스테이킹을 하면 스테이킹 지갑으로 옮기기 위해서 스테이킹 지갑에 주소를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게이트.io에서 KOK를 사서 또는 비트나 이더를 사가지고 내 지갑으로 보내잖아요. KOK로 보낼 때에 내 KOK 지갑 주소 이것과 내가 거래소에 있는 주소, 지갑 주소 요거 여기에서 출금을 해서 여기 입금이 되는 거 그러면 요거 주소와 요거 주소 둘 다가 있어야 되지요. 앱에서는 그게 다 실행이 돼요. 근데 스테이킹을 할 때는 우린 채굴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스테이킹을 할 때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앱 개발자가 그 주소를 넣지 않아도 넣도록 돼 있죠. 그냥 채굴이 저거 뭐고 스테이킹이 되도록 돼 있죠. 그러면은 스테이킹 지갑이 여기 앱 개발 속에서 어디로 지정이 돼 있을 거란 말이죠. 요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얘들은 모른대요. 얘들은 모른대요. 앱 개발자는 모른대요. 이런 개 같은 말이 어디에 있어요? 아니지요. 앱 개발을 했는데 우리가 주소를 넣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뭔가가 내가 내 주소에서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면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죠. 그냥 우리 뭐 복주머니에 그냥 잡아 넣고 아니면 지갑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실질적인 지갑 거기에 넣고 뭐 아니면은 뭐 항아리에 잡아 넣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어떠한 주소로 가야 된다. 그 주소가 결국에는 스테이킹 주소지요. 그거 보여달라 그러는데 없다라고 하면은 이것들이 말이 되냐는 거죠. 우리는 결국에는 그렇게 찾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원금을 돌려달라 그러면 거기서는 막 미친 듯이 내주고 싶죠. 왜? 내줘 버리면은 또 성가신 것들 또 없애 버리고 왜? 근데 논리상으로
그다음에 이 시스템상으로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럼 뭘로 주면 돼요? 지들이 달라 그러는 대로 주는 거는 이렇게 그냥 주면 돼요. 어떻게? 교환자산 나누기 플랫폼 가격에 그냥 줘 버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영상을 왜 저기 음성 파일을 왜 들려드렸다라고 생각하세요? 스스로가, 그놈들이 스스로가 되게 능력이 없는 놈들이라고, 스스로가, 그 하나는 뒤에 그 이야기했던 사람은 부사장이잖아요. 우리 그 두 사람 늘 그 어디에서 보지요? 그 두 사람의 목소리예요. 그것들이 그런 사이예요. 그리고 이 그 뭐 무슨 대학교 나왔다고 뭐 머리 빈 뭐라고 했잖아요. 양아치. 실제로 저는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좀 조사를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줘 가지고 어떤 사람이라는 대충 좀 듣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놈이나 똑같아요. 개 뭐 덕진 개찐이지요. 왜? 글로벌 인지 이야기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 뭐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의 레벨은요.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 유의 사람들이에요. 지들끼리도 앱에 대해 가지고 앱을 어제인가 그젠가 제가 보여드렸죠. 27개 투자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한 개 했다고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두 개, 한 개. 걔들 뭐, 맨날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한 개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 그냥 전문가들한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물어보세요. 이게 게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은 왜 그 짓을 하고 있었냐라고 제가 또 그것도 또 말씀드렸잖아요. 요번에 어제 보여드렸던 게 자산 이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케이스타라는 걸 갖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문의가 많대요. 근데 덱스에서, 유니스왑에서 어, 저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그 케이스타를 빼오려 해가지고 같이 바꿔 교환해 가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제 보여드렸다시피 3월 25일부터 했는데 3일, 4일 했는 그 개수가 뭐 몇만 개? 저 지금 어제 보여드렸던 7,700 몇 개라 그러면 저 지금 그 12월 1일부터 해가지고 보상받은 개수가 그 정도 돼요. 한 1년 가까이 됐나요? 하여튼 그 정도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수량은 내 하나만 해도 그 보상받은 개수만 해도 요 정도인데 사람이 500, 뭐 그 600명이 채 안 되지요. 홀더들이. 그러면은 그 홀더들이 나누기를 했을 때 1인당 몇 개를 갖다 넣어 가지고 뭐 빼오려 해 가지고 덱스에서 교환을 해 가지고 케이스타를 가져갈지 갔는지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은 참 그냥 그렇잖아요. 모든 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사기도 그렇고 횡령도 그렇고 어떠한 사건이든 간에 입증을 하는 게 너무 어렵지요. 그러면은 사기도 그 당시 내가 스테이킹을 했을 당시 저는 지금도 뭐 페이지를 하면은 다 내줄 수 있는 수량 뭐 어떤 경우든 간에 돼요. 왜? 플랫폼 가격이 지금 조정이 안 됐으니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쏘겠다기보다는 업무를 지가 할 일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배입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자산 이전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가격이나 여기 가격이나 도찐 개찐이고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거 따지면은 그쪽은 우리 쪽과 비교를 했을 때는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10분의 1 수준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왜? 제로도 나오고 뭐 몇천 달러가 나오니까. 그러면 몇십만 달러하고 비교를 하면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되지요. 왜? KOK가 사라지면은 그 어떤 정말 그쪽 직원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 뭐 한 사람이 그 선우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K스타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누구 좋은 일 되는 거예요? 기억이 다 사라지면요. 기축 통화가 일단 그렇게 가고 K스테디움이라는 걸로 모든 것들이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KOK 사라지고 KOK에 스테이킹을 한 게 뭐예요? 비트이더 테드예요. 그러면 누구 게 돼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놈들이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제가 옮겨가는 거 절대 반대를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다음에 앱 자체가 그 메인넷을 가졌다고 해 가지고 가격 상승이 그냥 되느냐? 우린 반푼이지 없는 소리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 무슨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요. 뭘 가격도 올리고 쌩 지랄 떨잖아요. 될 수가 없어요. 거래소 가격은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 거래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만큼 사고 얼만큼 파느냐. 그리고 이게 어 수요와 공급의 원칙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냐 없냐가 또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입증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것도 어렵고 저희도 어려워요. 근데 저는 늘 감사하다는 표현을 엄청 많이 했죠. 왜? 우리를 병신 바보처럼 알고 임시방편적으로 계속해서 내용을 던졌지요. 근데 그게 저는 받을 때마다, 나올 때마다 감사하다. 왜? 앞에 이야기나, 그 다음에 그 말의 내용 자체에서 이미 틀린 말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서 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경찰이나 담당 변호사한테, 그 다음에 수임을 한 내 변호사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전반적인 걸 모르는데, 시스템을 모르는데,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이렇게 주고 뭐 했는 사람이 저쪽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왜? 저쪽은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을 거예요. 뭐 어디 뭐 강연을 하거나 뭐 컨퍼런스 또는 뭐 이런 그 행사가 있을 때 뭐 얼굴 한번 봤다고 인사 한번 했다고 그게 만난 거예요. 일과 관련해 가지고 전혀 무관한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전달을 하는 이유가 왜 그렇겠어요? 글로 해 가지고 많은 내용을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도 모르는데, 이렇게 해도 모르는데. 저는 오프라인도 지금 인제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날도 좀 좋아지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제가 좀 움직여 가지고 뭐 할 수도 있고. 근데 아까 저를 음해하기 위해서 그 업체가 그런 거를 의뢰를 한 사람이 우리가 이전에 시위를 하러 갔던 그 업체 거기에요.
거기에 대표이사예요. 그놈이 저를 어 또 고소를 했었어요. 근데 음성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뭘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여기에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음성 파일을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의뢰를 받았던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게 그거예요. 숨고라는 데가 숨은 고수라는 그런 인제 앱인데 거기에 AI로 음성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그리운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그랬을 때 그런 육성이 있는 걸 가지고서 만드는 거예요. 그분들의 향기를 또는 목소리라도 그렇게라도 한번 듣고 싶어 가지고, 이게 제가 돈이 많이 드는가 싶어 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견적이 얼마 정도를 내시나 하니까 30만 원이래요. 근데 안 못 해 준다라고 하니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몇 배라도 줄 테니까 좀 만들어 달라라고 했대요. 근데 자기는 만들어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제가 상대 어느 저기 한 단체의 한 사람을 제가 고소를 했잖아요. 그것과도 좀 비슷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사람이, 그러니까 인제 제가 어 여기 그 표현대로 하면은 노인들 속여서 좀 영어 좀 쓰고 그다음에 뭐 좀 아는 척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손해를 본 사람이 피해자도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 개인적으로 뭐 이야기 나눈 것처럼 해서 이거를 만들어 달라라고 한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 건이 어디는 뭐 밖에서 막 계속 떠들고 다니잖아요. 저는 방구석에 누구 그쪽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저는 방구석에서 해요. 방구석에서 하는데 방구석에서 이걸 하고 경찰에 가 가지고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잘못되는 부분들 다 설명을 하고 하니까 답답한 쪽은 뭐겠어요. 저희는 한국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도 해요. 아까 그 자료는 영상 음성 파일 3 가지는 거기에서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를 좀 보호해 줄 수 없느냐. 어린애도 있고 가족들을 생각을 하니까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있냐? 보호해 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럼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자기가 그 회사의 측근이래요. 최측근이래요. 그리고 거기는 회의를 할 때 휴대폰을 못 갖고 들어간대요. 근데 통상적으로 미드업이 끝나고 나면은 그냥 이 한 사람이 막 인제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성질 나 가지고. 그때는 인제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좀 보여 달라."라고 해 가지고 나온 게 그 음성 파일이에요. 그러면 그게 내부 고발자에 가까운 사람이죠. 실제로 내부 고발자로서 그 법 수사기관에 가 가지고 뭐 진술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최소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인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대로 선처를 받을 수 있겠지요. 그것도 분명히 인발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또 하나가 조선비저에서 다뤘던 건데 저하고 똑같은 쪽에 어 기자가 또 다른, 그러니까 자금 세탁에 관련이 되는 그런 업체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던 여의도의 사람이 금융감독원에
그 고발도 하고 요번에 뭐 그 저 거래 정지도 되고 지금 거기에 내부적으로 그 이쪽과 저쪽 그 뭐 고위 관계자 20여 명이 넘겼다 뭐 그 인적 물적 지적 뭐 재산권을 넘겼다라고 했던 그 업체예요. 거기가 지금 이 둘이 지금 법적으로 이제 누가 책임지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재밌는 게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그 집단들은 사면 초과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그 뒷정리, 뒷처리하는 그 업체 하나씩 그 뒷처리하는 쪽에 일을 하던 사람이 거기에 대표이사로도 한 번 있었어요. 그 사람이 거기 있는데 이게 쌍팔년회나 했을 법한 짓을 또 해 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저는 사면 초과에 지금 들어가 있다.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다. 앞으로 계속해서 힘들 거다. 근데 아까 그런 그 예를 들어서 영상이 그 저 음성 파일이 제 음성 파일이 얼굴 안 나오고 음성 파일이 제 이 음성까지 영상까지 넣어 가지고는 만들 수가 없겠지요. 뭐 만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를 엄해를 하고 싶었는데 저는 요거를 좀 기다렸던 이유가 정말 어디에 올라오면은 그대로 그거 들고 두 가지를 다 들고 그리고 그 전화번호 딱 제가 전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그 사람 전화번호를 딱 메모를 하니까 이게 카카오에 그 프사가 그대로 또 뜨고 그거를 제가 딱 캡처를 해 놨어요, 증거 자료로. 고렇게까지 해 놨는데 그 파일을 다른 데 의뢰를 하거나 해 가지고는 만들지 않았는지 뭐 겁이 나서 제가 약간 그 영상에서 조금 언급을 한 적은 있었는데 그래서 아예 그거를 포기를 했는지 이 이제라도 좀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좀 드렸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저놈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 이런 것들 가면 갈수록 정말 저들은 뭐 두 발 뻗고 못 자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유튜브 영상 안 올라와요. 공지 같은 거 우리 KOK 거기 들어가면은 공지 하나도 안 올라와요. 그리고 그쪽에서 한다는 거는 그냥 정말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벤트 뭐 계속 나오는데 하는 사람 없어요 또.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일 믿겠죠. 근데 저도 사실은 돌아다니기 겁이 나서 어 일정을 좀 노출을 안 하고 저도 호신을 하기 위해서 뭐 좀 준비도 하고 다니는데 아직까지는 뭐 아 근데 이 뭐 차라리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얼굴도 많이 내비치고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뭐 차라리 더 안전할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아신다 그러면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감이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사기냐 아니냐 뭐 여기부터 해 가지고 뭐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같은 생각이 될지 아니면은 뭐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아닌 거를 그거를 근거를 가지고서 한번 제시를 해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좀 보실 수 있도록. 예, 감사합니다.